특경고등학교 물리학원 나눔입니다. 1.1.1단원 여러가지 물체 운동 예제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 4쪽부터 풀어볼게요. 예제 10번. 철수가 있는데 직선 경로를 따라서 A랑 B 사이를 왕복 운동하고 있어요. A에서 B로 가는 동안 속력은 3m/s였고 B에서 A로 올 때는 6m/s였다. 일정했다.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이겠네요. A와 B 사이를 왕복하는 동안 철수의 평균 속력을 물어봤네요. 지금 일단 이 문제는 직선상에서 A에서 B로 갈 때는 직선상에서 방향이 변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B에서 A로 갈 때는 또 직선상에서 방향이 안 변하는 거니까 이동거리랑 변이가 같은 상황.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에서 B로 갈 때 또는 B에서 A로 갔을 때는 이 두 각각 상황은 직선으로 가고 각각 상황에서는 방향이 안 변하니까, 자, 이 조건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변이랑 이동거리를 같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속도랑 속력을 같다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거 한번 응용해서 써보면 좋겠네요. 오케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평균 속력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평균 속력. 평균 속력 공식을 구하면 돼요. 평균 속력의 공식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시간 알아내야 되고 이동 거리 알아내야 되네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갈 때 올 때 속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먼저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시간이랑 이동 거리인데 속도밖에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미지수 설정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미지수 설정 먼저 해봅시다. 이렇게 해볼까요? A에서 B로 가는 동안 철수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T1이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때 속력은 오른쪽으로 3으로 이동했죠? 맞죠? 3이죠? 그 다음에 B에서 A로 다시 올 때는 T2만큼 걸렸다고 하고, 이때 속력을, 사실 속도인데 이거는 속도는 이제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속도랑 속력을 같이 가도 되니까 그냥 속력이라고 하고 왼쪽으로 6만큼 갔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공식을 써야 되냐면 이렇게 써볼까? 우리가 속도 공식은 다시 속도 또는 속력은 공식이 걸린 시간분의 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이동 거리 또는 변이는 속도 곱하기 시간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이용도 해볼게요. 변이는 속도 곱하기 시간, 아니면 이동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용해가지고 이 두 미지수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개의 숫자 이용해가지고 이동 거리도 한번 표현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 이동거리를 D1이라고 하면 이동거리 또는 변이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겠지? 그럼 이때는 이 가는데 걸리는 이동거리는 3 곱하기 T1 이렇게. 그러면 또 B에서 A까지 오는데 걸리는 이동거리를 D2라고 한다면 이거는 속도 곱하기 또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럼 이건 또 뭐야? 속력이 6이니까 6 T2. 오케이. 네, 우리가 여기서 쓰면 좋은 거, 갈 때 이동거리랑 올 때 온 거리랑 같잖아요. 그래서 D1이랑 D2가 같다는 조건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3T1은 6T2일 거고 T1은 2T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평균 속도 또는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은 총 이동한 거리분의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 총 걸린 시간은 갈 때 T1, 올 때 T2. 하나, 둘. 그 다음에
갈 때 이동거리 3t1, 올 때 이동거리 6t2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근데 얘가 만약에 3으로 묶여가지고 위아래 분모 분자가 t1 더하기 t2로 약분되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그러지 않네요. 딱 떨어지게 우리는 구해야되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떤 아이디어를 써야 되냐면 t2나 t1을 지금 미지수가 두 개 있잖아요. 문자 하나로 줄여가지고 약분해주면 되겠네. 보통 다 이런 식이에요. 미지수를 우리가 설정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t1, t2는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을 때 어디까지 염두를 해야 되냐면 나중에 약분될 것이다까지 염두가 돼요.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가 먼저 나왔어야 돼요. t1, t2로 내가 딱 미지수를 설정했는데 얘네는 나중에 언젠가는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두고 이렇게 관계식들을 찾아야 돼요. 이동거리 이렇게, 이동거리 이렇게. 만약에 이 문제에서 이 조건을 못 찾았으면 갈 때 이동거리랑 올 때 이동거리가 같다는 조건을 못 찾았으면 t1이랑 t2가 이렇게 안 묶이잖아요.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서 약분이 안 됐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걸 좀 캐치를 해야 되셨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면 t1을 지금 우리가 t2로 표현했으니까 여기 있는 t1에 t2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2t2 그 다음에 t2 하고 3t1 자리에 3 곱하기 2 해봅시다. 그러면 6t2 더하기 6t2 해서 3t2분의 12t2가 돼서 답은 4m/s가 되겠어요. 예제 10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예제 11번도 동시에 봐보도록 할게요. 예제 11번 곡선이 있어요. 직선 위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봤어요. 자, PQ점이 있어요. 접선까지 그려봤어요. 그림을 빠르게 한번 그려보면 얘는 지금 그래프가 위치 시간 그래프네요. 위치 시간 그래프. 그 다음에 0, 1, 2, 3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프 개형이 대강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리고 1초일 때 위치는 10 그리고 3초일 때 몇이야? 3초일 때 여기 참고로 여기가 P점이고 여기가 P점이고 저 때는 위치가 40 이렇게 되십니다. 1초에서 일단 접선 뭐 있고 그림 있고 일단 1번 먼저 여기를 1초에서 3초 동안 평균 속도 구해봐. 평균 속도 공식 먼저 평균 속도의 공식은 저 시간 동안 걸린 시간분의 여기 뭐가 들어가요? 이 시간 동안의 전체 변이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델타는 나중 빼기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1초에서 3초니까 나중 빼기 처음. 그 다음에 3초일 때 위치 나중, 1초일 때 처음 이렇게 하니까 얘도 나중 빼기 처음 이렇게 해가지고 2분의 30이 돼서 평균 속도는 15 아니 5%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정 P점에서 순간속도 그 다음에 Q점에서 순간속도 구해보래요. P점에서 순간속도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게 그림이 좀 봐보면 P점에서 문제에서 접선에 지금 이렇게 접선이 그어져 있고 여기에 또 어떤 정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순간속도잖아요. 순간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순간속도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죠? 이것도 하면 좋겠다. 평균 속도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두 점 사이에 딱 기울기라고 했었단 말이죠.
자, 위치 시간 그래프가 있었을 때 평균 속도는 거기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그 다음에 어떤 점에서 순간 속도는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었어요.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점이 두 개거든요. 왜냐면 여기처럼 나중 빼기 처음분의 나중 빼기 처음. 그러니까 처음이랑 나중 포인트가 필요하니까 기울기를 구하려면 점이 두 개가 필요하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점 P에서 점 하나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가 거기 잘 보세요. 3초에 하나 걸려 있어요. 3초에 걸려 있는 저 위치가 20이 되겠어요. 여기가 이제 20이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점까지 해가지고 구해서 이 P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도록 하겠어요. 보겠습니다. 그러면 2번 순간 속도 어떻게 표현할까? P에서의 그 순간 속도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이 기울기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저기 나중 빼기 처음분의 그리고 여기 위치에서 나중 빼기 처음. 이건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겠네. 시점에서 속도는 순간 속도는 접선의 기울기니까 여기는 어떤 물리적인 의미 부여하는 것보다는 수학 문제 푼다고 생각하고 점 두 개에서 기울기 구하는 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x축 변화량 분분의 y축 변화량 해가지고 나중 빼기 처음 가지고 2분의 10 나와가지고 5 퍼센트 이렇게 하겠어요. 그다음 우리 문제에서 VQ도 물어봤거든요. VQ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우리 문제에서 VQ는 자 VQ에 걸려있는 거 여기에 걸려있는 거 한번 찾아보자. 어디서 걸리니? 2초였을 때 하나 걸리거든요. 문제 잘 보세요. 거기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 걸려있어요. 어쨌든 여기 걸려있다고 여기 이렇게 저 점 구하면 된다고 기울기 구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2초에서 3초 여기 두 개 사이에서 걸렸으니까 3 빼기 2분의 여기 이걸로 만들어진 이 기울기 구하면 되겠습니다. 3 빼기 2분의 여기 40 빼기 10 3 빼기 2분의 2점에서 2점 40 빼기 10 해가지고 1분의 30이 돼서 30m/s 이렇게 2번 끝. 그 다음에 3번 이 물체 운동 상태 설명하세요.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죠?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니까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이제 11번이었어요. 위치 시간 그래프를 분석하는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예제 12번. 예제 12번. 얘도 마찬가지로 위치 시간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가 있고 2, 4, 6, 8 그리고 그래프가 4초에서 한번 꺾이는 그래프. 헛. 나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여기 윗부분이 맨 윗부분이 이거 그림 그릴 때는 빠르게 넘겨버립니다. 그림 그릴 때는 빠르게 넘겨. 이런 거 보지 말고. 그 다음에 6초일 때는 짠 이렇게 해서 15 짠 이렇게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 분석하라는 문제겠죠? 1번 0초에서 6초까지 이동거리랑 변이를 구하래요. 0초에서 6초까지. 1번 일단 이동거리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동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진짜 자로 재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0초에서 4초까지 간 거리를 쭉 자로 재라. 얼마나 갔어? 20만큼 갔죠? 자, 그리고 갔다가 20까지 갔다가 다시 턴하잖아요? 그래서 20의 위치가 20인 곳에서 15인 곳으로 돌아왔으니까 여기서 이동한 거리는 5가 되겠죠. 그래서 5 이렇게. 총 이동 거리는 25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하라고 한 건 0초에서 6초의 변이는 위치 변화량. 영어로 쓰면 위치 변화량. 변화량의 뜻은 나중 빼기 처음. 자, 그러면 이 6초였을 때 이 나중 위치는 15고 처음일 때는 0이니까 답은 15m가 되겠습니다. 2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1번 0초에서 8초까지 평균 속력이랑 평균 속도를 구해봐 라고 했네요. 자, 2번 평균 속력 먼저 구해봅시다. 평균 속력 공식은 0초에서 8초? 0초에서 8초? 그러면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한 거리 아니야? 총 이동한 거리 0초에서 8초까지. 그러면 일단 전체 걸린 시간은 8초.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한 총 이동 거리 20 갔다가 다시 20으로 다시 돌아오네. 20만큼 갔다가 20만큼 다시 돌아와서 0으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20 더하기 20을 해서 8분의 40 돼가지고 평균 속력은 5m/s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평균 속도는 공식이 0초에서 8초까지 총 걸린 시간분의 총 변이잖아요. 뭐래? 얘는 뭐야? 델타 t분의 8초분의 8초분의 나중 빼기 처음 해보세요. 나중 위치 어디야? 8초였을 때 0 읽으면 되죠. 여기 8초였을 때 위치는 0이죠. 그 다음에 처음 위치는 0이죠. 0 빼기 0이네요. 그러니까 분자는 0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평균 속도는 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한번 해볼래? 0초에서 6초까지 평균 속도. 이거 한번 해보자. 이게 조금 더 의미가 있겠다. 그러면 평균 속도의 공식을 이용해버려. 델타 t분의 그때 총 변이 0초에서 6초니까 델타 t는 6. 그 다음에 위치로 나중 위치는 6초였을 때 15죠. 그 다음에 처음 위치는 0초였을 때 0으로 찍혀 있으니까 6분의 15. 그래서 평균 속도는 2분의 5 m/s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평균 속도가 0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면 생각해보세요. 분명 얘는 갔다가 왔잖아요. 분명 속력을 가지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움직였는데 평균 속도가 0이래. 뭔가 드는 느낌이 뭐야? 속도 0이네? 그럼 얘 안 움직였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 평균 속도가 분명히 얘가 갔다가 왔는데 평균 속도를 0이라고 해버린 이유는 속도는 뭐랑 뭘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에요? 빠르기랑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잖아요. 그래서 갈 때 플러스를 열심히 갔고 올 때 마이너스 방향을 가지고 열심히 또 왔기 때문에 그 플러스 간 속력이랑 마이너스로 온 속력이 합해져 가지고 평균 속도가 0이라고 되는 거예요. 열심히 갔다가 왔는데 너 속도 0이야 라고 했네. 좀 서운해 하겠네. 근데 이제 공부했으면 안 서운하겠지. 그냥 배워야 돼. 그러니까. 자, 예제 12번 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디 봐볼 거냐면 예제 12번 해봤고 자, 안 한 게 활동지 6쪽에 있는 예제 4번 봐볼까요? 활동지 6쪽에 있는 예제 4번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봤습니다. 아, 이것도 그림 그려야 되나? 일단 여기 파트는 가속도 파트예요, 여러분.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가속도 일단은 자, 우리한테 속도 시간 그래프 있는데 가속도 뭐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대답해야지.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가속도 물어봤네. 그러면 뭐 구하라는 거지?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 구하라는 거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다시 우리한테 주어진 게 속도 시간 그래프이고 나한테 구하라고 한 게 가속도라면 기울기 구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 됐으니까 이건 더 얘기 안 하고 그러면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이거 그림을 그려야겠네. 이것도 빨리 감기. 다시 넘겨. 앞으로 넘겨. 귀찮아. 1, 2, 3 1, 2, 3 지금 선생님들 다 퇴근하고 없어. 나만 있어. 2, 4 하나 있고 2, 3 그게 갑자기 왜 있냐면 그냥 이렇게 그리고 있을 때 할 말 없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짠! 이제 분석합니다. 0.5초일 때 물체의 가속도 구하세요. 그 다음에 2초일 때 물체의 가속도 구하세요. 자, 먼저 다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가속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기울기 구해야 돼요. 그런데 기울기 구할 때 평균 속도 또는 평균 가속도 구하라고 하면 그 두 구간 사이의 기울기 그냥 구하면 돼요. 그래서 몇 초부터 몇 초 사이에 그거 나오면 그냥 그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것처럼 어떤 딱 그 포인트에서 가속도 구해, 그 포인트에서 속도 구해 라고 하면 접선의 기울기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0.5초일 때 가속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0.5초인 구간 찾아가지고 접선의 기울기 찾으면 돼요. 봅시다. 0.5초는 0이랑 2초 사이에 있을 거고 여기에 딱 집히는 이 그래프에 접선의 기울기 구하면 돼요. 그런데 운 좋게 그 접선의 기울기가 이 직선의 기울기랑 딱 맞아 떨어지네요. 오케이. 그래서 1번이 아니고 0.5초였을 때 0.5초일 때 이 가속도는 순간 가속도니까 접선의 기울기 구해야 되는데 근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이 직선의 기울기랑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냥 저 직선의 기울기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필요한 건 점 두 개니까 제일 쉽게 보이는 제일 만만한 점 두 개 찾아봅시다. 0.1 그 다음에 숫자 그 다음에 괜찮은 거 1초일 때 4 0.5초일 때 씹으면 계산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기울기 구하는 거예요. 가속도라고 쓰고 기울기라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 변화량분의 세로 변화량. 그러면 가로 변화량분의 세로 변화량 해가지고 0.5초일 때 순간 가속도는 4가 되겠습니다. 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2초였을 때 이렇게 할까? 시간이 0.5초일 때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시간이 2초였을 때는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로 어떤 딱 그 순간에서의 가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접선의 기울기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 접선의 기울기 구하려고 딱 찍어봤더니 이 직선이랑 딱 맞아 떨어지네요. 나이스.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 구하면 되겠네. 근데 직선의 기울기 구하려면 점이 두 개 필요한데요. 점 두 개가 있을까요? 먼저 1이었을 때 4 있고 그 다음에 2초였을 때 점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있네. 또 뭐가 좀 있네. 그럼 2초일 때 거 쓸래? 3초일 때 거 쓸래?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해보세요. 나는 3초일 때 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가속도 구합니다. 가속도라고 쓰고 기울기라고 읽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 기울기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 X축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이고 그 다음에 또 나중 빼기 처음 해야 되는데 Y축 변화량
이거 세로 길이 구하는 거 아니에요? 변화량 구하는 거니까 나중 빼기 처음으로 가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3초였을 때 위치가 나중이니까 2. 그 다음에 위치가 아니고 속도지. 빼기 1초였을 때 처음 속도. 나중 빼기 처음. 그러니까 2 빼기 3. 그래가지고 2분의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가속도는 마이너스 1 m/s 제곱이 되겠습니다. 크기 구하라고 했나? 가속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포함해서 크기 포함해서 방향 포함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얘들 4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정리하고 안 어렵네. 예제 5번. 예제니까 좀 만만하지. 직선상에서 0초였을 때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가 있어. 그 물체의 가속도 방향이 운동 방향과 같다. 그리고 크기가 2로 일정하다. 그리고 4초였을 때 물체의 속력을 물어봤네요. 어떡하지? 어떻게 할까? 우리한테 지금 있는 조건이 가속도 알고 있고 처음 시간, 처음 속도, 속력, 그리고 나중 속력이네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가속도가 몇이라고? 가속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처음 속력 또는 처음 속도, 처음 속력이 몇으로 알고 있냐면 2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나중 속력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네. 미지수로 보고 미지수. 그 다음 델타 t도 알고 있어요. 델타 t가 4, 0에서 4, 그래도 4초 이렇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구하냐고.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있는 요소들을 보니까 가속도랑 나중 v, 처음 v 있고 델타 t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쓰면 되겠어요? 바로 가속도 공식 쓰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얘는 공식이 델타 t분의 v의 변화량이니까 나중 속도 빼기 나중 처음 속도 하면 되겠네. 그리고 숫자들. 쉽네. 첫 번째 번역, 두 번째 공식 찾기, 세 번째 숫자들. 2는 델타 t, 4 나중 속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 빼기 처음 속도 2.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방정식 풀기. 양변에 4 곱해가지고 8 이퀄 v 프라임 마이너스 1. 그럼 양변에 2 더해가지고 v 프라임만 남기면 8 더하기 2가 되죠. 10은 v 프라임. 따라서 나중 속도는 10m/s가 되겠습니다. 이제 5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몇 번 바꾸냐면 쭉 뒤로 넘겨서 그리고 예제 5번 밑에 그 생기부 숙제 있잖아. 생기부 숙제 평소에 궁금했던 입자, 행성 등의 속도 조사하고 발표해보세요. 한 명도 안 갖고 와. 해보세요. 좀 왜 미뤄 이런 걸. 그냥 조사해가지고 찾아오면 되는데. 그 다음에 나랑 조금 아쉽게 끝냈던 게 등가속도 파트인데 여기가 여러분이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되는 파트인데 여기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활동지 10쪽을 펴보면요. 활동지 10번. 이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수업을 개념이랑 이론이랑 증명하는 거에 초점을 맞췄고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데 문제풀이를 내가 수업 때 한 번 해주면 여러분들이 또 까먹거나 이제 그래 버리니까 또 안 풀어와 버리니까 충분히 풀어보고 이제 공부할 때 참고하라고 찍어놓는 거거든요. 일단 풀어야 돼. 이거 수업의 연장선이라고 해야 되나? 이 목적이 뭐야 이 인강의?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활동지 10쪽에 여러분이 이제
정리해놓은 공식들을 보면 등가속도 1번 공식이 있어요. 나중속도는 처음속도 더하기 AT. 이거 그래프 기억나죠? V라고 하는 높이는 아랫부분에 있는 높이 더하기 기울기에 걸려있는 높이. 그 다음에 자, 등가속도 1번 공식, 등가속도 2번 공식은 변이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잖아요. 그 넓이는 어떻게 구했었냐면 아래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 더하기 삼각형의 넓이였어요. 윗부분에 삼각형 넓이였으니 이거 여러분 개념 파트 봐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만약에 그 운동이 직선상에서 운동이고 방향이 다르면 이동거리랑 변이가 같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이동거리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이거 깔고 갈게요. 일단 3번 공식은 이렇게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이동거리는 나중속도 빼기 처음속도의 제곱. 이런 식으로. 등가속도 운동은 이거 3개로 다 풀려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예제 3번. 20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가 있어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어요. 50m 이동해서 정지했어요. 그때 일단 1번 물체 가속도 구하라고 했는데 번역 먼저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처음에 20의 속도로 움직였대. 속력으로. 그러니까 얼마? 처음 속력은 20 됐고, 그 다음에 이동 거리는 50 됐고, 쭉 가다가 나중은 나는 그냥 V라고 했네. 나중 속도는 정지 끝. 자, 이랬을 때 먼저 가속도의 크기 구해요. 뭘 쓰면 좋을까? 생각해봅시다. 1번 공식 쓰려고 가봤더니 우리한테 이동거리가 있으니까 1번은 쓸 필요 없겠네. 날려. 근데 이동거리 있으니까 2번 쓰려고 봤더니 자, 처음속도 있고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가속도 구해야 돼. 우리 가속도 구해야 되는데 시간까지 여기 물어보고 있으니까 2번 공식도 쓰면 안 되겠다. 3번 공식 보니까 여기는 시간에 대한 조건이 없어요. 시간 안 갖고 있어요. 그 외에 우리한테 있는 조건은 다 있어요. 있고 숫자 있고 이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 t 줬고 v0이라고 나왔고 나중 속도, 그다음에 처음 속도 20이라고 나왔으니까 3번 공식 쓰면 되겠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3번 공식을 쓸 거예요. 이렇게 공식 찾았으니까 숫자 대 2 곱하기 여기가 보이겠지? 가속도 있고 이동거리 50이고 는 2 곱하기 a 곱하기 50은 v제곱 0이고 v0제곱 20의 제곱.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 10 곱하기 10이 아니고 100 곱하기 a는 마이너스 400. 따라서 가속도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됐죠? 야, 뭐 잘못했지? 뭐 잘못했어? 맞죠? 이렇게 짠! 2 곱하기 50은 0 곱하기 마이너스. 오케이. 1번 2번 물체가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 자, 시간 물어봤으니까 1번이랑 2번 둘 중에 하나 써야 되겠다. 자, V 알고 있나요? 네, 0이에요. V0 알고 있나요? 네, 20이에요. A 알고 있나요? 네, 다 맞췄어요. 시간은 구해야 돼. 그래서 1번 공식 쓰도록 할 거예요. 숫자 대 나중 속도, 그 다음에 처음 속도는 20이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A 자리에 숫자 넣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시간. 그래서 2항에 둬서 계산하면 시간은 5초가 되겠어요. 예, 3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11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수업 때 한번 했었는데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평균 속도의 공식이 좀 특별하게 쓰이는데요. 등가속도, 우리 등가속도 여기 쓴다고 했지? 가속도의 H는 등가속도입니다. 등가속도 운동이었을 때 평균 속도 그때 어떻게 쓸 수 있다고 했냐면 증명 과정이 프린트물에 내가 있을 건데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 써먹어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평균 속도 물어보면 아니면 평균 속도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이걸 좀 풀어서 쓰면 좋아요. 자, 그러면 예제 4번 한번 풀어봅시다. 예제 4번.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습니다. 그래프가 또 있는데 이건 굳이 안 그려도 될 것 같은데 속도 시간 그래프가 있고, 자, 보자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네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가속도 물어봤으면 기울기잖아, 기울기. 기울기는 뭐예요 지금? x축 변화량 몇이야? 시간축 변화량 나중 빼기 1000. 그 다음에 y축 변화량 나중 빼기 1000 해봐. 4초였을 때 속도는 3이고 0초였을 때 속도는 1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4분의 2가 되니까 가속도는 2분의 1 m/s죠. 짠. 그 다음에 0초부터 4초까지 물체가 이동한 거리. 응? 이동 거리 이거 구하는 문제가 왜 여기 있나? 면적 구하면 되지 않겠어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동 거리 물어봤다는 건 면적이니까 면적 구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이동 거리 물어봤는데 엄밀하게 해야지. 우리는 이동 거리 물어봤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는 지금 직선상 운동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제 4번 직선상이에요. 그리고 운동 방향 변해요, 안 변해요? 0초부터 4초까지 쭉 운동 방향이 속도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이거든. 그러니까 운동 방향 안 변해.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동 거리가 변이랑 같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변이는 그래프의 면적이니까 면적 구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사각형 더하기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 해봅시다. 아래에 있는 사각형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더하기 위에 있는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2 그러면 4 더하기 4가 돼서 이동 거리는 8이 되겠네요. 짠. 됐고 3번 0초부터 4초까지 물체의 평균 속도. 자, 지금은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속도 얘 공식 쓸 수 있겠다. 그러면 평균 속도의 공식은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거든. 그래서 2분의 처음 속도 몇입니까? 1이요. 그 다음에 나중 속도는 3이요. 이렇게. 그래서 2분의 4가 되니까 평균 속도는 2가 되겠네요. 예제 4번까지 풀어봤어요. 이어서 예제 5번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5번. 예제 5번.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터널에 진입을 했어요. 그 순간 처음 속도네요. 20m/s고 터널을 나오는 순간 낮은 속도겠네요. 그 낮은 속도는 30이었습니다. 터널의 길이는 500입니다. 다음 그룹에 답하세요. 가속도 구하고 시간 구하고 평균 속도 구하고 나왔습니다. 볼까요? 먼저 문제에 있는 조건을 간단하게 한번 문자로 표현해 볼게요. 처음 속도는 20이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낮은 속도는 30이라고 나왔고, 그다음에 이동 거리는 500이라고 나왔어요. 등가속도 운동 지우지 말고. 에이, 뭘 써야 될까? 여러분 활동지 10쪽에 있는 거 보고 말해봐. 공식. 일단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등가속도 운동에서 뭐 물어봤다는 거 3번 공식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공식을 쓸까? 왜냐면 우리한테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거든? 근데 뭐 등가속도 운동에서 뭐 물어봤는데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다? 그럼 일단 3번 공식
3번 공식은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이동거리는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이거든. 그러면 2 곱하기 가속도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동거리는 500이라고 나와 있고, 나중 속도는 30의 제곱이고 처음 속도는 20의 제곱이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A는 양변을 2 곱하기 500으로 나누고 얘를 합차 공식 써가지고 A제곱 빼기 B제곱으로 계산해주면 합차 10 이렇게 되죠?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라고 하면 되니까 오케이. 500, 500 사라져서 2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쇽, 쇽 이렇게. 그래서 1번 가속도 구했어요. 그럼 구해야 되는 거 터널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1번 공식 아니면 2번 공식 쓰면 되겠네. 1번 공식 쓰는데 필요한 거는 나중 속도, 처음 속도, 가속도. 그러면 1번 공식 쓸 수 있겠다. 우리는 등가속도 1번 공식을 쓸 거예요. 왜냐면 그거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등가속도 운동 문제에서 공식 3개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쓸지 모르겠으면 일단 써놓고 1번부터 쭉 한번 스캔해. 이거는 이래서 쓸 수 있겠네. 아니면 이거는 못 쓰겠네. 2번 공식. 근데 나는 이 조건이 없으니까 이거 못 쓰겠네. 그러니까 3번 공식.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찾아서. 이 방금은 1번부터 쭉 훑어보니까 딱 맞아 떨어졌죠. 자, 그럼 1번 공식의 숫자 대입하면 나중 속도 30, 그 다음에 처음 속도 20, 가속도는 내가 방금 구한 2분의 1 곱하기 내가 구해야 되는 t. 그럼 이항해주고 계산해주면 시간은 20초가 되겠네요. 2번이었어요. 3번 평균 속도 구하세요.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평균 속도의 공식은 참고로 평균 속도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평균은 위에 발이 써줍니다. 이러면 평균 속도라는 뜻이에요. 평균 속도는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니까 2분의 처음 속도 20 나중 속도 30 2분의 50 해가지고 평균 속도 25 미터퍼센트. 이렇게. 예제 6번 가보겠습니다. 자, A의 정지에 있던 비행기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어요. A에서 B까지 거리가 200이고 B에 도달했을 때 속력이 20입니다. 그 다음에 C에 도달했을 때 30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해보세요. 비행기 가속도 구해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건을 쓰면 좋을까요? A였을 때 일단 번역 A였을 때 그때 처음 속도가 정지에 있잖아요. A였을 때. 자, 그 다음에 B 포인트였을 때는 속도가 20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C였을 때는 그 다음 속도가 30이라고 나왔죠? 3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거리가 쓰겠습니다. A에서 B까지의 그 거리가 200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얘는 A에서 C까지 쭉 이동하는데 계속 똑같은 가속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A, B 사이에 있는 이동거리랑 A, B 사이에 있는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이용해가지고 뭐 하나 얻어내면 되겠네. 일단 문제에서 1번에 가속도 크기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속도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한테 있는 건 나중 속도랑 처음 속도고 이동거리 있고 가속도 구해야 되는데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 몇 번 쓰면 되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나도 시간이 없고
짚어야 돼요.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3번 공식 쓰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씁니다. 그러면 이거 곱하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가속도,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200이었고 나중 속도 얘 써야겠죠? A, B 사이의 거리니까 20의 제곱 빼기 0 이렇게 하면 가속도는 2 곱하기 2x분의 2 곱하기 20이니까 어떻게 돼? 10, 10, 10, 10 2, 2 아 뭐야 다 없어져. 가속도 1인 운동이었습니다. 2번 그래서 1번 답이에요 이게. 촉 2번 비행기가 B에 도달할 때 걸리는 시간 끝났네. 시간 자 나중 속도 있고 처음 속도 있고 가속도 구했고 시간 물어봤으니까 몇 번 공식? 1번 공식. 왜냐면 얘가 물어본 거 다 있어. 나중 속도 20, 처음 속도 0, 가속도 방금 1 구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시간 구해야 되니까 시간은 20초. 3번 A에서 C까지 총 길이, 총 이동거리, 가속도 알고 있고요. 총 이동거리 구해야 되고요. 나중 속도 알고 있고 처음 속도 알고 있어요. 시간 필요 없어요 이 문제에서. 3번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A에서 C 구하라고 구해볼까요? 1 곱하기 가속도 1이었고 이동거리 내가 구해야 되는 거고 V제곱 30의 제곱 900이겠네. 따라서 A부터 C까지 거리는 450m가 되겠죠. 예제 6번까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연습 문제도 한번 풀어볼 거예요. 일단 예제까지.